안녕하세요. 쉽고 꼼꼼하게 바이오를 알려드리는 조효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뉴럴 시그널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뉴럴 시그널링은 너버스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우리 너버스 시스템은 바디를 컨트롤하는 대표적인 organ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너버스 시스템은 우리 바디의 인사이드,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로부터 인포메이션 받아가지고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리스폰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organ 시스템인데요. 여기 뭐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우리 바디 내부에 인사이드 스테이트 같은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바로 떠오르시는 게 바디 템퍼러처 같은 거죠. 그래서 바디 템퍼러처, 우리 컨스턴트하게 메인테인 하는 그 호메오스테이시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호메오스테이시스가 이제 메인테인 돼서 컨스턴트하게 메인테인 되는 그런 팩터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 템프라든가 바디 템퍼러처, 그 다음에 뭐 어시더티, pH 같은 거 있죠? 우리 pH 거의 이제 뉴트럴 pH에 가깝게 pH 7.2 정도로 이제 메인테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푸드를 먹느냐에 따라서도 뭐 이렇게 막 바뀔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예, 그런 거를 컨스탄트하게 메인테인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뭐 등등등, 뭐 블러드 슈가 레벨이라든가 뭐 블러드 프레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이드 스테이트이고, 이런 인사이드 스테이트가 노멀 레인지에서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거를 노멀 레인지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이제 그런 리스폰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버스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몸 바깥에서 오는 스티뮬리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라이트, 그 다음에 사운드, 뭐 스멜, 뭐 등등등, 이런 몸 바깥에서 오는 그런 스티뮬리 같은 것도 우리 너버스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우리 센서리 organ들로부터 오는 그런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도 너버스 시스템에서 프로세스하죠. 이때 이 너버스 시스템의 펑셔널 유닛은 너브 셀인 뉴런이에요. 뉴런이 너브 셀입니다. 셀인데, 이 뉴런의 스트럭처는 제가 이 휴먼 피지올로지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덕션에서 Four Types of Tissue 할 때 설명을 좀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뉴런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상태로 이 내용을 듣게 되실 텐데요. 어차피 뒤에 이 뉴런의 스트럭처가 또 다시 디테일하게 좀 나오니까 거기서 오늘 한번 보시겠고, 그 다음에 우리 바디를 컨트롤하는 organ 시스템이 이 너버스 시스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호르몬을 사용하는 엔도크라인 시스템인데요. 이번 뭐 시간에는 일단 너버스 시스템에 포커싱 해갖고 이제 말씀드릴 거라서 아주 간단한 비교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몸을 컨트롤하는 투 organ 시스템, 바로 controlling the body. 첫 번째가 이 너버스 시스템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도크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둘은 뭐 공통점도 있지만 이제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 차이점은 엔도크라인 시스템 시작하는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시그널링에서의 차이점에만 포커싱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할게요. 너버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간에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인데, 일렉트리컬 시그널하고 케미컬 시그널을 모두 사용합니다. 일렉트리컬, 케미컬 시그널, 네, 다 사용해요. 그런데 엔도크라인 시스템은 주로 케미컬 시그널만 사용합니다. 일단 이런 차이점은 좀 여기서 찍고 시작을 할게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우리 이제 페이퍼 1 문제로 엔도크라인 시스템과 너버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라. 그러면 이제 너버스 시스템만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이용한다. 이런 거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너버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말씀드릴 액션 포텐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뭔지, 이거 왜 만드는지 이번 시간에 끝날 때쯤엔 이걸 알아가셔야 되고요. 포텐셜 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너버스 시스템에서도 케미컬 시그널을 이용하는데 그 케미컬 시그널은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해요. 뉴로 트랜스미터. 뉴로 트랜스미터 이그샘플로 그나마 이제 좀 들어보셨을 만한 게 뭐 도파민, 아세틸콜린 같은 거 있죠? 예, 도파민 써볼게요.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무드, 뭐 기분, 감정하고도 관련 있고, 그 다음에 러닝, 학습과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 모빌리티 이런 거 컨트롤하는 아주 대표적인 뉴로 트랜스미터예요. 그래서 그런 케미컬 시그널도 너버스 시스템에서는 이용하는데, 우리 엔도크라인 시스템은 온리 케미컬 시그널만 사용합니다.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사용하지 않아요. 엔도크라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 케미컬 시그널이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호르몬의 example 뭐 기억하고 계신 거 뭐 있으실까요? 대표적인 게 뭐 인슐린, 인슐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블러드 슈거 레벨 이렇게 디크리스 시키는 그런 인슐린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 다 케미컬이죠. 그래서 케미컬 시그널만 사용해요. 엔도크라인 시스템에선 인슐린 같은 거. 그 다음에 뉴로 트랜스미터랑 요 호르몬들은 큰 차이가, 이게 롱 디스턴스 시그널링이냐 아니면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로컬 시그널링이냐, 또 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뉴로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딱 주변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네이버 셀에만 어펙트 하는데, 이 호르몬은 가장 큰 특징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디스턴트 타겟 그 셀에도 어펙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호르몬은 바로 블러드 스트림을 타고 트래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가장 큰 특징, 얘는 아주 먼 거리를 트래블 한다는 거. 블러드 스트림을 타기 때문에 그렇죠. 블러드 스트림. 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케미컬 시그널이 블러드 스트림을 타고 돈다. 그러면 걔네들을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사용하는 거 엔도크라인 시스템, 뉴로 트랜스미터 사용하는 거 너버스 시스템. 그리고 특히 너버스 시스템은 일렉트리컬 시그널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고,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그 중에 너버스 시스템의 뉴런 시그널링, 이 액션 포텐셜 왜 만드는지, 이걸 뭐 하는 건지 여기에다 포커싱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너버스 시스템의 two part, CNS와 PNS라고 하는데요. 얘들의 컴포넌트를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요런 이제 우리 너버스 시스템의 좀 큰 그림, 빅 피처 뭐 이런 거를 머릿속에 좀 잘 넣어놓고 계셔야 디테일한 내용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큰 그림, 좀 이렇게 큼직큼직한 뭐랄까 빅 피처 같은 거 먼저 딱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편이니까, 이거 좀 휴먼 피지올로지 파트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잘 쫓아오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CNS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하고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투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파이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파인, 백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Peripheral Nervous System, PNS라고 하는 부위는 nerve랑 그 다음에 ganglia 이렇게 두 가지 컴포넌트로 이제 컴포즈 되는데요. 이 nerve랑 ganglia는 어떻게 생겼지? 이제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으시죠? 브레인은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nerve라는 것은 뉴런의 스트럭처 중에 long hair-like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거 엑손이라고 하는데 이 PNS에 있는 뉴런들은 그런 엑손들이 이렇게 번들을 형성해서 여러 가닥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 여러 가닥 합쳐진 엑손의 번들은 nerve라고 해요. 그래서 bundles of axons. 그 다음에 ganglia. ganglia 같은 경우에는 뉴런의 셀바디도 이제 한 군데에 그룹트 되어 있거든요. 그런 셀바디의 그룹을 ganglia, 싱귤러로 ganglion이라고 합니다. Groups of cell bodies, neuronal cell bodies. 이렇게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엑손, 셀바디 이거 안 나왔는데 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이미 좀 이제 요 엑손이나 셀바디 같은 거 좀 배우시고 들으시는 단계라는 거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일단 써놓고 뒤에서 보신 다음에 다시 앞부분 돌려서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림에서 먼저 CNS, 브레인하고 스파이널 콜드가 이름 그대로 센터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브레인과 스파이널 콜드에서 뻗어나온 뭐 헤어-like 약간 브랜치 같은 스트럭처들이 바로 nerve인데요.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브레인에서도 뻗어나오고 스파이널 콜드에서도 뻗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nerve이고 그 다음에 이 nerve 뭐 중간에 이런 node-like 스트럭처들이 있어요. 콩같이 생긴 그런 스트럭처인데요. 이런 node-like 스트럭처를 ganglion이라고 해요. 플루럴로 ganglia라고 합니다. 그래서 nerve와 ganglia가 바로 PNS의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다 이제 anatomical 스트럭처를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아, 저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 nerve 하나의 크로스 섹션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오른쪽 마이크로스콥 이미지입니다. 이 nerve 하나의 크로스 섹션인데 바깥에 약간 이제 흰색 부분 요게 프로텍티브 멤브레인이에요. 그래서 프로텍티브 멤브레인 안에 여러 그 뉴런의 엑손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뉴런의 엑손 하나가 지금 잘린 크로스 섹션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다 크로스 섹션 엑손 하나이고 이렇게 많은 엑손들이 번들 형성하고 프로텍티브 멤브레인에 쌓인 유닛이 nerve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스트럭처를 나타내고 있고 그럼 뉴런 하나의 이제 스트럭처를 이 파트에서 간단하게 또 리뷰를 하고 이제 뉴러널 시그널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뉴런은 nervous 시스템의 펑셔널 유닛이고 크게 3파트로 컴포즈 됩니다. 첫 번째 셀바디, 그 다음에 dendrite, 그 다음에 엑손인데요. 이 중에 셀바디는 뉴클리어스와 그 다음에 다른 셀러 오가넬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메타볼리즘, 케미컬 리액션이죠. 일어나고 그 다음에 dendrite는 그 셀바디 주변에 셀 멤브레인이 모디파이드 된 hair-like 스트럭처예요. 좀 길이가 짧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셀로부터 받아들이는 이제 시그널들을 리시브하는 그런 리셉터들이 프레젠트해요. 그래서 리시브하는 부위, 여기는 인커밍 시그널들을 리시브하는 부위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덴드라이트에서 이렇게 시그널들을 리시브하면 저 셀바디 부분에서 인터그레이션도 일어나요. 그래서 셀바디는 메타볼리즘뿐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인 인커밍 시그널의 인터그레이션도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렇게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엑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제 뉴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쉐입들이 좀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러분은 우리 책에 나오는 그 그림에 나오는 티피컬 모터 뉴런의 스트럭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모터 뉴런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긴 파이브러스 엑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엑손은 뉴런에서 가장 길게 뻗어나간 하나의 파이버, 그거를 이제 엑손이라고 한다. 이렇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엑손이 하는 역할은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액션 포텐셜이 제너레이티드 되고 프로포게이티드 되는 그런 hair-like 스트럭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 액션 포텐셜, 이게 우리 nervous 시스템에서 제너레이트하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만드나? 이거를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하고 가실게요. 이 액션 포텐셜은 엑손 터미널 파트에서 뉴로 트랜스미터를 시크릿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그널입니다. 뉴런 내부에서 만드는 시그널이고요. 뉴런 안에 이 액션 포텐셜이 엑손에서 생성이 되면 엑손 그 긴 롱 헤어를 따라서 이게 리제너레이트 되면서 프로포게이트 하고 결국 그 엑손 터미널 부분에서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케미컬 시그널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런 시그널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은 결국 뉴로 트랜스미터를 릴리스 시크릿하기 위해서 뉴런이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이 뉴런은 3파트, 덴드라이트, 그 다음에 셀바디, 엑손 이렇게로 컴포즈 되는데, 자 가운데 셀바디, 이 사이토플라즘을 포함하고 있는 이 셀바디에 뉴클리어스, 그 다음에 뭐 ER 같은 셀러 오가넬들 보이시죠? 이 셀바디의 저런 셀러 오가넬들 이용해서 메타볼리즘, 뉴로 트랜스미터 신터시스 같은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 이 멤브레인의 모디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프로젝션, 돌기 같은 형태가 막 브랜칭도 일어나가지고 많이 뻗어나와 있는데, 엑손에 비하면 좀 이렇게 길이가 짧은 편이고, 여기서 인커밍 시그널들을 리시브 합니다. 바로 저 덴드라이트 부분의 멤브레인에 뉴로 트랜스미터에 대한 리셉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여러 시그널들이 셀바디 쪽으로 들어와서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그 인터그레이션의 결과로 엑손 부분에서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생성될 건데요. 어느 부위에서 시작이 되냐면 셀바디하고 엑손하고 연결되는 부위, 이 부위를 엑손 힐락이라고 해요. 여기서 최초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합니다. 뒤에서 이제 보실 건데 그 무슨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스페시픽한 패턴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거를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패턴으로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제 체인지 일어나는 것을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요. 멤브레인 포텐셜 이런 것도 이제 차근차근 뒤에서 배우실 텐데, 일단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한번 생성되면 계속 리제너레이트 되면서 엑손의 반대쪽 끝, 셀바디 쪽 끝 말고 반대쪽 끝으로 계속 프로포게이트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엑손의 끝부분을 엑손 터미널이라고 해요. 이 엑손 터미널 부분은 브랜칭 많이 일어나 있는데, 그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버튼 같이 생겨서 엑손 버튼 또는 터미널 버튼이라고 해요. 시냅틱 버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버튼 부분에 뉴로 트랜스미터를 스토어하는 베시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션 포텐셜이 엑손 터미널 버튼에 리치하게 되면 요 끝에서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막 릴리스 돼요. 이런 과정 이제 뒤에서 좀 디테일한 그림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인 액션 포텐셜 만드는 이유, 바로 뉴로 트랜스미터 시크리션 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는 없지만 요 뉴런이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요 끝부분에 다른 뉴런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로 트랜스미터는 넥스트 셀,
넥스트 셀에 어펙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넥스트 셀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너버스 시스템에서 계속 시그널을 트랜스밋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한 뉴런이 다른 뉴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부위까지 포함한 그림인데요. 앞 과정은 다 아까 말씀드렸고, 덴드라이트에서 인커밍 시그널 리시브 하면 뭐 여기 셀바디에서 인터그레이션 일어나고, 그 다음 엑손 힐락 부분에서 액션 포텐셜 이렇게 제너레이트 되면 프로포게이트 해갖고 터미널, 우리 터미널 버튼 부분에서 뉴로 트랜스미터가 이렇게 릴리스하게 되는데요.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베시클 안에다가 서브스턴스 스토어 하다가 저 베시클이 쓴 멤브레인과 퓨전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서브스턴스 이렇게 릴리스하는 프로세스를 뭐라고 하죠?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엑소사이토시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뉴로 트랜스미터가 익스트라셀러 플루이드로 이렇게 시크리티드 됩니다. 그러면 디퓨즈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 옆에 셀, 네이버 셀 멤브레인에 리셉터들의 얘들이 이제 스페시픽하게 바인드해서 넥스트 셀에서도 뭐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뭐 제너레이트 되던가 안 되던가, 그거는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의 타입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넥스트 셀에 뉴로 트랜스미터가 이제 어펙트 해갖고 넥스트 셀에서도 똑같이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 액션 포텐셜이 넥스트 셀에서도 다시 이제 리제너레이트 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뉴로 트랜스미터가 다음 뉴런에서도 다시 액션 포텐셜을 생성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한 뉴런과 넥스트 셀, 이 넥스트 셀은 그림에서처럼 뉴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버스 시스템이 어펙트하는 올건들을 이펙터 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펙터 올건의 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그 네이버 셀 사이의 정션, 셀들 사이의 정션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자, 시냅스라는 것은 뭐 다른 챕터 교재에 제가 뭐 데피니션 써놓긴 했는데, the junction between 한 뉴런과 another cell. 일단 another cell이라고 할게요. 정션이라는 것은 연결 부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 뉴런과 another cell 사이에 이제 연결 부인데, 여기 이제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 another cell은 다른 뉴런일 수도 있고요. or effector cell일 수도 있습니다. effector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왔는데, 뒷페이지에서 우리 이제 너버스 시스템이 어떻게 액션을 하는지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될 셀이에요. 이 이펙터 셀은 딱 두 가지 타입, 이것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너버스 시스템이 커뮤니케이트하는 또는 뭐 이제 컨트롤하는 두 가지 타입의 셀, 바로 muscle 하고 다른 하나는 글랜드 셀이에요. 그래서 너버스 시스템이 컨트롤하는 투 타입의 셀, 머슬, 스켈레털 머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트 월에 있는 카디악 머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랜드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호르몬 시크리팅 하는 그 뭐 이제 올건 시스템으로 엔도크라인 시스템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호르몬 시크리션 하는 셀을 엔도크라인 글랜드라고 해요. 이 글랜드 셀은 시크리터리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르몬이나 아니면 뭐 디제스티브 엔자임이나 스웨트, 뭐 설리버, 뭐 이런 거 시크리션 하는 시크리터리 셀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글랜드 셀은 시크리터리 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지올로지를 좀 이렇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텀들이 익숙치 않아서인데요.
결국은 예, 외우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이오를 암기를 잘 할까?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자주 반복해서 읽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런 시냅스가 늘어나요. 우리가 자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롱텀 메모리로 이 내용들을 쭉 가져가실 수가 있고 시험 전까지 이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뭐 외우고 싶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암기가 일어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자꾸 읽으시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도대체 암기를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주 복습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이 왕도입니다. 복습이 왕도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제 뉴런은 얘네들이 어느 방향으로 시그널을 뭐 이제 릴레이 하냐,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3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센서리 뉴런, 그 다음에 모터 뉴런, 인터 뉴런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하고 커뮤니케이트하는 올건을 크게 2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센서리 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센서라고 표시한 센서리 올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펙터 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와 이펙터를 우리 너버스 시스템이 컨트롤한다. 얘네들하고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뮤니케이트. 그래서 너버스 시스템이 커뮤니케이트하는 올건으로 첫 번째 센서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티피컬 센서리 올건들 있죠? 뭐 eye, ear, 뭐 nose 같은 그런 티피컬한 센서리 올건들도 포함이 되고 스킨에서 뭐 이제 터치나 뭐 아니면 템퍼처, 뭐 그다음에 프레셔 같은 거 센스하는 그런 뉴런들이 있어요. 그런 센서리 뉴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스페셜 올건, 센서리 올건일 수도 있고 또는 센서리 뉴런, 뭐 셀 유닛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셀들 서피스에 있는 저런 스티뮬리를 뭐 리시브하는, 액셉트하는 리셉터 자체를 센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센서리 올건, 센서리 셀, 센서리 리셉터 이런 애들이 센서고요. 그런 센서가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여러 인포메이션, 스티뮬리를 CNS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CNS로 그런 인포메이션을 캐리하는 뉴런이 바로 센서리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오는 센서리 인풋 얘를 이제 릴레이 하는 것이 바로 센서리 뉴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센서리 뉴런이 요 인풋을 캐리, 릴레이 한다. 그럼 이제 CNS 안에서 저 인포메이션 받고 이 안에서 이제 educate response를 뭐 이제 플랜 해가지고 order 같은 거를 만들겠죠. 그 과정 중에 이런 인테그레이션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CNS에서 사용되는 그 뉴런을 인터 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 뉴런들이 시그널 뭐 인터그레이션, 오더 포메이션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CNS 안에 있는 뉴런들은 그냥 다 인터 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그널 인터그레이션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센서리 그 스티뮬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 그럼 모터 아웃풋 같은 것을 릴레이 하는 것도 뉴런인데요. 그런 뉴런이 바로 모터 뉴런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머슬 쪽으로 이제 우리 CNS에서 만든 오더, 여기서 형성된 그런 오더 같은 것들을 갖다가 주죠. 그래서 이런 오더 같은 것을 캐리하는 뉴런이 모터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타입의 뉴런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머슬을 example로 말씀드렸는데 이펙터 올건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랜드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머슬과 글랜드, 시크리터리 올건이라고 했죠. 시크리터리 티슈들을 글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NS는 저런 센서리 인풋 같은 것을 센서리 뉴런이 캐리 해주면 그거 인터그레이션하고 적절한 오더, 포메이션 같은 거 해서 모터 뉴런을 통해서 이펙터 올건으로 이제 오더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펙터 올건은 머슬 또는 뭐 시크리션 담당하는 글랜드일 수도 있다. 그럼 PNS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PNS는 센서리 뉴런과 모터 뉴런 같은 애들이 다 PNS의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센서리 올건, 이펙터 올건 하고 CNS 사이에서 시그널, 인포메이션을 주거니 받거니 뭐 계속 운반하는 역할 하는 게 바로 PNS입니다. 그래서 PNS는 요 중간에서 시그널을 릴레이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PNS다. 그래서 아까 PNS에서는 저런 역할을 하는 센서리 뉴런과 모터 뉴런의 그 엑손 번들, 널브하고 셀바디들의 집합체, 갱글리아 같은 것들이 PNS의 멤버였잖아요. 이 두 타입의 뉴런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CNS가 좀 센트럴 롤을 한다라고 하면 PNS는 그 사이에서 릴레이 역할을 하는 그런 너버스 시스템의 멤버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까 뉴런 안에서 생성된다라고 했었던 액션 포텐셜 도대체 어떤 애인지 알아볼게요. 액션 포텐셜을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멤브레인 포텐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셀들이 전기를 생성한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 전기라는 게 사실 일렉트리시티가 별게 아니고 셀 멤브레인 안과 바깥에서 찰지를 가지는 아이온들의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런 아이온들이 셀 멤브레인 어크로스에서 막 이렇게 플로우 하는 게 결국 일렉트리시티예요. 근데 여기서 레스팅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셀 멤브레인을 이제 어크로스 하면서 안쪽 사이토플라즘 쪽하고 바깥쪽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 이 사이에 일렉트리컬 찰지의 디퍼런스를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찰지는 아이온, 캐타이온이나 애나이온 같은 찰지를 나타내는 아이온들이 형성하는 거예요. 저 멤브레인 포텐셜을 어떻게 우리가 메저하냐면 이런 아주 사이즈가 작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같은 것을 사이토플라즘 쪽에다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에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 비교한 값으로 안쪽에 있는 사이토플라즘 쪽의 찰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볼티지 리코더에서 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의 렐러티브한 안쪽 볼티지가 측정이 됩니다. 이때 우리 뉴런의 스티뮬러스가 없을 때 여기 인액티브 뉴런 상태에서의 멤브레인 포텐셜을 레스팅 포텐셜이라고 하거든요. 인액티브 뉴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액티브는 그냥 스티뮬러스가 없는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스티뮬러스가 오고 있지 않을 때의 뉴런의 멤브레인 포텐셜, 이것을 레스팅 포텐셜이라고 한다. 이게 평상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휴먼이 우리 매멀에 포함되죠. 메모리 글랜드 가지고 있어서 그 마더스 밀크를 생성하는 벌터브롯들을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 메모리 이제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 레스팅 포텐셜이 마이너스 70 밀리볼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기서 마이너스는 바깥의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에 비해서 안쪽이 더 그 볼티지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엑손 부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깥에 여기 셀 멤브레인 바깥에 위쪽이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입니다. 여기 아래쪽도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고 가운데 부위가 엑손의 사이토플라즘이에요. 근데 지금 안쪽이 네거티브하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우리 멤브레인의 트랜스포트 프로틴이 있습니다. 바로 소디움 포타슘 펌프예요. 이거 이름이 낯이 익은데 하셔야 되는데 배우셨죠? 이거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에서 배우신 내용인데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아주 대표적인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쓰이는 트랜스포트 프로틴이죠. 얘의 그 펑션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셀 하나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셀이에요. 동그란 게 셀이고 셀 멤브레인에 소듐 포타슘 펌프 한 개만 이제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뭐 하는 애였지? 지금 빨리 머릿속에서 요거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얘 펑션. 이거 액티브 트랜스포트니까 ATP를 하나 쓰죠. 그래서 ATP를 하나 컨슘 하면서 셀 바깥으로 Na 플러스를 3개 이렇게 펌프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K 플러스 2개 펌프하는. 자, 펌프란 표현 쓰는 것은 concentration gradient의 against한 디렉션으로, 그러니까 low concentration area에서 high concentration area로 이동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트랜스포트 방향이. 그래서 concentration gradient를 forming 하는 그런 트랜스포트 모드를 우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바깥쪽이 소듐 아이온이 하이 컨센트레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펌프하고 안쪽은 반대로 포타슘 아이온 컨센트레이션이 하이가 되도록 higher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펌프합니다. 자, 결론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셀 멤브레인 여기 바깥쪽 부분은 Na 플러스 컨센트레이션이 하이인 상태가 되고, 일부러 작게 그렸어요, 이거. K 플러스 컨센트레이션이 로우인 상태가 되고, 멤브레인 안쪽 사이토플라즘 쪽은 이제 반대겠죠? Na 플러스 컨센트레이션이 하이가 아니라 여기는 로우, 그 다음에 K 플러스 컨센트레이션이 하이. 그래서 소듐 아이온과 K 플러스 포타슘 아이온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반대 방향,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게 하는 그런 트랜스포트 프로틴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메인테인 얘가 시켜주면 그게 아까 보셨던 이제 레스팅 포텐셜, 특히 메멀에서 마이너스 70mV 정도로 이제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서 이제 마이너스 70mV로 메인테인드 되고, 여기에서 어떤 스티뮬러스가 왔을 때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액션 포텐셜인 거예요. 평상시에 요거를 딱 유지시켜 놓고 있다가 이제 스티뮬러스가 오면 그거를 바꾸는 거죠. 그걸 바꿔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70mV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지 이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소듐 아이온이나 포타슘 아이온이 다 케타이온이죠. 포지티브 찰지를 나타내는 케타이온인데, 케타이온은 바깥으로 3개를 펌프하면서 안으로 2개만 들여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케타이온의 컨센트레이션이 바깥쪽이 더 높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를 이용해서 셀 내부의 그 볼티지를 읽게 되면 안쪽이 네거티브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깥쪽이 이렇게 케타이온들 컨센트레이션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 바깥쪽이 좀 더 포지티브하고 안쪽이 좀 더 네거티브한 이런 상태를 polarized state라고 해요. 그래서 스티뮬러스가 없을 때 resting potential 마이너스 70mV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는 polarized state고, 안쪽이 더 네거티브하다. 이 정도만큼. 이렇게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토플라즘 쪽이 이렇게 더 네거티브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바로 resting potential이다. 그리고 소듐 아이온 바깥쪽이 더 많고 안쪽은 K 플러스 포타슘 아이온이 더 많고, 물론 여기 이제 다 K 플러스 소듐 뭐 다 안과 바깥에 있지만 많은 것만 그려놓은 거예요. 밑에 그림은.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로 이 소듐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레스팅 포텐셜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셀바디에서 이제 덴드라이트로부터 리시브한 그런 인커밍 시그널들을 인터그레이션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어떤 threshold라고 하는 threshold 포텐셜을 이제 overcome 했다. 그러면
엑손에서 그 방금 전에 보셨던 resting potential이 change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액션 포텐셜입니다. 액션 포텐셜, 그 옆에 써 있는 impulse 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 엑손에서 regional하게 generate 되는 special type of membrane potential change 한 개. 그러니까 한 개를 보통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고 impulse라고 하면 저런 액션 포텐셜이 엑손 전체를 따라서 propagate 하는 거. 그래서 엑손 전체에서 일어나는 액션 포텐셜의 propagation. 그거를 impulse라고 보통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냥 regional하게 이렇게 하나를 의미할 때는 액션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은 어떤 스티뮬러스가 왔는데 그게 threshold level을 overcome 하게 충분한 크기의 스티뮬러스가 왔을 때 special pattern of membrane potential change를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런 패턴으로 change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threshold potential이라는 것은 저런 액션 포텐셜을 시작시킬 수 있는, generate 할 수 있는 minimum current, minimum potential change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threshold potential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여기 이거 우리 매번 example로 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70mV로 resting potential이 maintained 되고 있죠. 자 저런 상태에서 요쯤에 지금 스티뮬러스가 온 거예요. 이렇게 스티뮬러스가 왔는데 원래 유지되고 있던 멤브레인 포텐션보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threshold level을 이제 overcome 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가면서 이제 큰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threshold를 넘는 순간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여기 맥시멈 포텐셜에서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디센딩 페이스를 나타내는 이런 패턴의 멤브레인 포텐셜 체인지를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고 각 애니멀마다 threshold 포텐셜의 레벨하고 여기 맥시멈 레벨이 보통 이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휴먼 같은 경우에는 threshold 레벨이 마이너스 55mV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맥시멈 멤브레인 포텐셜이 한 플러스 35mV 정도 돼요. 이거 외워야 되나 하실 텐데 저 레스팅 포텐셜 마이너스 70mV하고 threshold 마이너스 55mV 정도는 뭐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threshold 마이너스 55보다 좀 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액션 포텐셜 패턴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티뮬러스가 이 threshold를 넘기는 약간 이제 포지티브 멤브레인 포텐셜 쪽으로의 체인지가 이제 일어나게 됐을 때 액션 포텐셜이 제너레이트 될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정점 플러스 35mV 찍고 이제 다시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레스팅 포텐셜을 다시 리치하면 원래는 이제 더 아래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살짝 더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레스팅 포텐셜로 회복되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스티뮬러스가 왔을 때 threshold를 넘냐 안 넘냐 그게 중요하고 threshold를 넘기는 그런 스티뮬러스는 항상 이런 패턴의 액션 포텐셜을 똑같이 발생시킵니다. 이거 뭐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올 내용이긴 한데 스티뮬러스의 크기는 그럼 상관이 없냐. 스티뮬러스가 아주 큰 크기로 오게 되면 이런 똑같은 패턴의 액션 포텐셜이 여러 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티뮬러스가 이제 크냐 작냐는 액션 포텐셜의 프리퀀시한 어펙트 할 수 있는데 이 액션 포텐셜의 패턴은 매번 이렇게 똑같은 크기, 똑같은 유지 시간, 거의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결국 액션 포텐셜이라는 것은 뉴런에서 생성하는 스페셜 타입 오브 멤브레인 포텐셜 체인지인 거고 스티뮬러스가
트레숄드를 넘기기만 하면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생기고, 그게 요 엑손 힐락에서 처음 생성된다. 그러면 이게 계속 리제너레이트 되면서 옆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기 또 생기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엑손 터미널을 향해서 또 리제너레이트 되면서 이렇게 프로포게이트한, 이걸 이제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은 일단 엑손 힐락에서 생성되기만 하면 엑손 터미널, 그 시냅틱 터미널을 향해서 계속 리제너레이트 되면서 프로포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엑손 버튼, 시냅틱 버튼에서 뉴로 트랜스미터 릴리스를 인듀스 하기 위해서 결국 생성시키는 거다. 그리고 엑손 힐락에서 액션 포텐셜을 생성시킬지 말지, 그거를 결정하는 건 이 셀바디에서 각각의 덴드라이트로부터 받아들인 그 스티뮬러스, 인터그레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인터그레이션 일어났을 때 걔가 트레숄드 레벨의 멤브레인 포텐셜을 오버컴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숄드가 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트레숄드를 넘기기만 하면 일단 생기고, 셀바디 사이드에서부터 반대쪽, 그 엑손 터미널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원 디렉션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프로포게이션이 일어나고, 결국 엑손 터미널에서 뉴로 트랜스미터 릴리스를 인듀스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너브 임펄스라는 것은 뉴런의 엑손을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액션 포텐셜의 프로포게이션이고, 웨이브 라이크 액션인 거고, 결국 뉴로 트랜스미터 릴리스, 요게 목적이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레스팅 포텐셜을 메인테인하는 소듐 포타슘 펌프 있잖아요. 걔들은 계속 여기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는데, 이 액션 포텐셜을 제너레이트 할 때는 다른 트랜스포트 프로틴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이온 채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아이온 채널들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위에서는 이제 소듐 포타슘 펌프의 액션이 조금 묻혀가지고, 사라져가지고 이런 큰 멤브레인 포텐셜 체인지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채널들이 다 클로즈 되면 소듐 포타슘 펌프의 액션만 이제 남아서 다시 레스팅 포텐셜이 리스토어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 방금 막 생성됐던 부위는 소듐 포타슘 펌프의 액션에 의해서 다시 레스팅 포텐셜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엑손에서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얘가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얘가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셀바디의 반대쪽 부분으로 계속 옮겨가는 듯이 보이는데, 일단 액션 포텐셜이 한번 지나간 부위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다시 그 레스팅 포텐셜을 리스토어를 하기 때문에 걔가 막 이렇게 막 이동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멤브레인의 다른 파트에 그 아이온 채널들이 열리고 닫히면서 이 부위에서 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regenerated 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저희가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 패스트 exam 문제인데요. 우리 문제 SL 수준의 문제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문제 읽으시고 한번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레스팅 포텐셜의 이스태블리시먼트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트랜스포트 프로틴이 뭐였죠? 소듐 포타슘 펌프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듐 포타슘 펌프의 액션을 정확하게 설명한 보기를 찾으시면 되죠? 너무 쉽죠? 네, 페이퍼 1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거 최근 실제 패스트 exam 문제예요. 답은 바로 B네요, B. 예. 소듐 아이온, 얘 같은 경우 바깥으로 펌프되고, 포타슘 아이온 안쪽으로 펌프된다. 3개, 2개. 그래서 바깥쪽이 캐타이온 컨센트레이션이 좀 relatively higher 상태가 돼서 안쪽이 좀 더 네거티브한 그런 polarized state가 maintained 된다. 까지 연결해서 오늘 정리가 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뉴럴 시그널링 설명드려 봤는데,
뭐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긴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항상 바이오는 반복이 왕도입니다.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뭐 정리 노트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 다시 읽으시면 이해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되니까 항상 반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